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 녹화하고요. 오늘은 어떤 걸 가져왔냐면요. 고등학생들 이런 분들 영어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문법이 공부하기 어려워요. 문법 어떻게 해야 돼요? 문법은 도대체 언제 해야 끝나나요? 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내용은 좀 고등학교 영문법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되게 문법책 많이 사잖아요. 근데 문법 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되게 그 고등학교 영문법을 구성하는 큰 틀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큰 틀을 살펴봐서 주로 어떤 순서로 어떤 항목을 주로 배우는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먼저 대단한 분류체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절 한 개. 절이라는 거는 주어랑 동사를 하나로 묶은 그런 말 그대로 문장의 최소 단위입니다. 나는 잔다, 나는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저도 저녁 안 먹어가지고 배는 고픈데 이제 시간 지나갖고 먹지도 못하겠네요. 지금 밤 11시 남았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가 절 한 개에다가 알파가 붙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준동사 되겠고요. 이건 준동사, 동사에 준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준동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절 두 개, 말 그대로 절하고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공부를 했다.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에서 가장 핵심은 접속사가 되고요. 네 번째 이제 나머지 기타 조금씩 있는데 하나씩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절 하나에 해당하는 이 절 한 개 큰 틀입니다. 핵심은 어디냐면은 동사에 있습니다. S가 주어고 V가 동사라는 뜻이죠. 핵심은 동사고요. 대부분 문법과 관련된 항목들이 이 동사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로 배우는 게 기본 5문형입니다. 1에서 5형식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죠. 영어 문장 길게 아무리 만들어놔도 이 5가지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법책들이 저 5문형을 처음 다루고요. 두 번째가 동사의 종류입니다. 크게 묶어놨는데요. 이 동사의 종류라는 것은 자타동사나 아니면은 조동사, 문법 책에 따라서 조동사를 따로 떼놓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만 뭐 함께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시제입니다. 미래, 현재, 과거 해가지고 영어에 총 12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독해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시제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현재 아니면 과거, 그 다음에 이제 완료 표현, 그 다음에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이렇게 비교하는 게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태입니다. 태, 영어로는 voice라고 하는데 수동태냐 능동태냐 하는 것들 주로 배우고, 네 개 보십시오.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들 자, 이 동사에 해당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배웠으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절 한 개에다가 플러스 알파 붙는 내용인데 핵심은 여기 알파에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부정사입니다. 이 부정사라는 것은 이제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는 뜻인데요. 자체는 뭐 하자면 얘기를 좀 간단히 할게요. 주로 to 부정사랑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을 쓰는 정해지지 않은 말인데 주로 지각동사랑 사역동사 여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가 동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 분사 구문 이렇게 있는데 진짜 이 한국인들이 가장 영문법 배울 때 가장 배우기 어려운 내용이 이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말할 때나 이제 특히 글 쓸 때 분사구문 잘 익혀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접속사 우리말은 꼭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분사구문 익숙해지면 이 접속사가 필요 없어져요. 그런 점에서 되게 좀 글 쓰거나 말할 때 익혀두면 좋은 건데 독해할 때 이제 특히 문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없는 접속사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절 두 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절과 절을 연결한 데서 핵심은 접속사가 되고요. 첫 번째로 배우는 게 가정법입니다. 사실 문법 책마다 이 가정법 넣어놓는 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조동사랑 묶어서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준동사 쪽에다가 묶어서 설명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가정법 if도 어디까지나 어머니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핵심이지요. 접속사는 크게 종류를 나누면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상관 접속사 이렇게 있는데 뭐 각각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등위 접속사는 and, or, but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두 개를 연결하는 이 말의 단위가 같다, 같을 등자의 위치에 뭐 지위할 때 위자거든요.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은 종속된다, 어디에 딸려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것만 빨간색으로 해놨냐. 우리가 흔히 부사절이라고 말하는 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종속 접속사입니다. because 아니면 뭐 if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되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종속 접속사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 자체만으로는 말의 그 의미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있잖아. 내일 학교 끝나면은 우리 내일 학교 끝나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말이 성립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데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 가겠습니다. 네, 관계사 이제 세 번째 파트가 관계사인데 접속사랑 관계사의 차이는 뭐냐면은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두 개가 겹치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겁니다. 공통된 말을 하나로 묶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선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행사로 문장 두 개를 묶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우는 것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빨갛게 하는 것은 그만큼 출제도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파트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파트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명사, 대명사, 관사 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명사와 관련해서 제기대명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번에 2020 영어 수능에서도 마지막 5번 보기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형용사랑 부사입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나 고난도로 자주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as 같은 이런 접속사 길게 이어지는 문장에서 주로 보어로 이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뭘 꾸며주는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이제 고난도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비교급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then으로 비교하는 거 아니면 as를 이용한 원급 비교 등등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특수구문입니다. 이 특수구문에 해당하는 것이 말 그대로 좀 의미가 특수해지는 그런 건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도치구문 여기 들어가고요. 강조 구문 있고 이때 강조 구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렬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격 있습니다. 이 나머지 파트는요 책마다 다 다르고 여기에 이제 다 안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전치사 이런 내용 다루는 것도 있고 아니면 흔히 화법이라 가지고 내가 말하냐 아니면 남이 말했다더라 이런 내용 다루는 것도 있고 한데 대체로 이제 크게 굵직하게 나누지 않으면 역시 나머지 파트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앞에 있는 내용 전부 다 이제 우리 문법에 막 보기로 나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요 수능 기출 문제들이나 학평에 나왔던 문법 문제들 안에 내용 잘 뜯어보면은 항상 나왔던 거 물었던 게 똑같이 나옵니다. 일단 어떤 거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동사의 종류 타동사 관련해가지고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타동사 해서 나오고요. 조동사 관련해서도 한 번씩 나옵니다. 물러갈게요. 그 다음 또 뭐 있냐면은 예전에 시제 표현 엄청 막 문제 나오고 했었는데 어고냐를 쓰냐 해가지고 지금도 간간히 나옵니다만은 최근에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뺐어요. 자, 수동태, 능동태. 얘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분사 파트랑 엮여서 그 의미가 내가 한 거냐 당한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동이냐 능동이냐는 잘 개념을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주어가 뭐냐를 파악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갈게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파트 특히 원형 부정사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분사
분사, 구문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분사 파트, 분사, 구문 파트 요번에도 이제 이번 수능 정답지가 저거였죠. inhabit 해가지고 ed 붙은 것인데 그것을 ing로 바꾸는 것이 정답 내용이었고요. 분사, 구문도 맨날 나옵니다. 역시 ing냐 ed냐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어쨌건 제일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파트 역시 문장 두 개를 이어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기 어법 보기 2번으로서 as 해가지고 뒤에 절이냐 뭐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볼게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사실 제일 나오는 거 두 개 꼽자면은 이제 분사구문 요거랑 분사 파트랑 관계사 파트 요 두 개 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자주 나오고 사실 이 두 개 안 나오는 문법 문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있습니다. 다음 대명사입니다. 명사 파트에서는 주로 잘 안 나오는데 대명사 파트가 요번에 보기 어법 5번 해가지고 itself 해가지고 어법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간간히 한 번씩 나옵니다. 명사랑 관사 파트는 거의 안 나오는데 몇 년 전이었더라? 한 3, 4년 전이었나요? 사람은 주인을 배신을 떠날 수 있어도 애완동물 강아지는 등 돌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the aged 해가지고 뒤에 스위치시키는 그런 유형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라는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아니고 그냥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갈게요. 형용사 부사 요즘 핫한 트렌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난이도도 문장 길어지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 중 하나거든요. 주로 뭘 꾸몄나 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핵심적으로 묻는 건데요. 네, 형용사 부사는 특히나 부사는 의미론 따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잘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랑 관련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특수구문입니다. 특수구문 도치구문에서 한 번씩 이렇게 간간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조구문 관련해서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간간히 특히 비교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정도가 우리가 수능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요. 옛날에야 이제 동명사 뒤에 이 동사 뒤에 ing 쓰냐 이 동사 뒤에 이제 투부정사 쓰냐 어떤 want, hope, to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고 했었는데 그렇게 암기해서 막 문법 문제 1초 만에 풀어내던 시절은 갔습니다. 요즘 문법 문제 핵심은 뭐냐면요. 다 독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독해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스위치 왜 하는 겁니까? 주어랑 동사를 찾아서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병렬구문 그렇죠. 특수구문의 핵심 병렬구문이 있네요. 병렬구문의 핵심 병렬 나란히 늘어놓다라는 건데 뭐랑 엮였는지 알아서 이게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거면서 요즘 문법 문제들은 대체로 다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히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